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해덕 농장에서 원장님, 원해덕 포천 평화나무 농장주 되시는 이게 말씀 선생님 농부입니다. 농부. 네네네. 어떤 분이 제가 이게 철원이라는 지역을 했더니 포천이라고 우리 페이스북에 수정해 주셨어요. 근데 보니까 강원도 철원과 아주 근접한 포천이라고 하고요. 38선 이북 한강 건너에 있다고 하시는데요. 풀무원을 창업하신 원경선 선생님의 넷째 따님이신 원해덕 농부 오늘 평화나무 농장의 생명 역동 농업 이야기 해주시겠습니다. 인사해 주시고 또 보충 소개도 해주시면 좋겠네요. 이제 제가 나서는 건가요? 네네. 제가 이거 처음입니다. 안녕하셔요. 안녕하세요. 예, 줌 회의에 2번인가는 들어가 봤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거기서 들어오게 해주면 들어가기만 했거든요. 이거 못한다고 지 목사님께 저는 기계치 플러스 그렇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편하게 하라고 또 젊은 사람이 그런 거 저는 젊지도 않긴 하지만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5월에 말씀해 주실 때 제가 5월은 너무 바쁘니까 6월쯤 되면 조금 시간이 나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는데 막상 6월이 되니까 더 바빠진 거예요. 농부라는 게 사실 6월에 진짜 농부가 되는 거거든요. 뭐 한도 없이 김을 매는 거에서부터 여러 가지로. 그러다 또 어찌된 일인지 이렇게 손님들이 많이 오는 바람에 어저께도 5팀이나 오고 오늘도 또 이따가 또 한 사람 팀이 오고 하는데요. 어쨌든 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지금 들리시는 거겠죠?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네, 목소리 화면 잘 나옵니다. 잘 나옵니다. 얼굴도 잘 들립니다. 얼굴도 나왔습니까? 네네. 네. 카메라를 약간 내리시면 상반신이 더 크게 나옵니다. 뒤쪽에 있는 그 서재가 한 반 정도 차지하거든요. 지금 좋습니다. 네, 이게요. 제가 이런 걸 할 줄 몰라서 딸아이더러 컴퓨터로 해달라 그랬더니 컴퓨터에 마이크가 없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노트북을 갖고 오더니 뭐가 또 안 된다 그래서 결국 제 휴대폰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됐습니까? 네. 예, 원회장님, 저 백원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백원수 목사님 배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지금 미국으로 오셨어요? 오늘 제가 유럽을 했었습니다. 유럽을 오늘 한 4시간 전에 유럽을 개인적인 인사는 나중에 하시고 왔어요. 스톱. 예. 지금 저 시간이 황금 같은 시간이시는 거죠. 나중에 얘기.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게 뭐라 그럴까? 혼자 휴대폰을 들고 얘기하니까 너무 이상하지만 뭐 이상하도 참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나무 농장, 저희 농장에서 하는 생명역동 농업이라고 주제를 내놨지만 실제로는 생명역동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낯설고 호주나 미국, 캐나다, 유럽 쪽에서는 이 바이오 다이나믹 어그리컬처라는 것이 꽤 알려져 있긴 합니다. 우리나라하고는 달리.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상표는 모두 데메타라는 상표를 달고 있어요. 테메타르 땅의 여신인데 바이오 다이나믹은 사실은 일반 명사니까 다른 유기 농산물하고 헷갈릴 수가 있어서 데메타라는 그런 고유명사를 붙였는데요. 어쨌든 그것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이게 유기농업이거든요. 유기농업의 한 갈래이기도 하고 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결국 유기농업에 대한 말씀일 것 같아요. 무슨 유기농업에 대한 이론이나 원리를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저희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에서 유기농업이 어떻게 시작되었나를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목사님, 예, 예. 지목사님, 갑자기 굳은 얼굴 하셔갖고 지금 제가 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잘하고 있어요. 아, 고맙습니다. 우리나라의 유기농업이 시작된 것이 1976년이에요. 지금부터 45년 전인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 아버지, 풀무원 원장님으로 알려진 7년 전에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께서 한국의 유기농업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분이 유기농업을 시작하신 건 무슨 농업에 대한 특별한 뜻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뭐라 그럴까, 기독자적인 양심에서 시작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거창고등학교 이사장 40년 하시고 한국의 국제기하대책본부도 시작하시고 환경정 이사장도 맡아 하시고 기독동신회라고 하는 교회의 뭐라 그럴까요, 지도자로도 몇십 년 하시고, 그 다음에 풀무원 공동체를 그렇게 50여 년 꾸려나가시고, 누군가가 물어보더라고요. 대간저 한 사람이 한 가지 일을 하기도 어려운데 평생 원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여러 가지 일을 다 하실 수 있냐. 유기농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에 유기농업을 최초로 도입을 하셨으니까 그때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내가 무슨 이런 일을 내가 하겠다 하고 시작한 건 하나도 없다. 그냥 어떤 일을 봤을 때 저거는 해야지.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네. 내가 하는 수밖에 없네. 하고 내 신앙 양심에 따라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 그냥 하느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그 말씀하시는 걸 어떤 잡지에 기사로 난 거를 봤어요. 그러는데 정말 공감이 되더라고요. 뭐 아버지께서 어떤 기치를 내걸고 유기농업을 한국에 도입을 하자 이러신다든지요. 한국도 이젠 살만해졌으니까 국제기하대책의 일원이 돼서 활동을 하자. 뭐 또는 거창고등학교 이 학교 교육에 내가 동참을 해야겠다.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기치를 내것인 게 아니거든요. 기하대책 기구만 해도 아버지가 일본의 기독교하고 가깝게 교류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어느 모임에 갔는데 거기에서 일본 국제기하대책 기구를 만든 어떤 목사님을 만났답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뭐라 그럴까, 못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노숙자들을 위해서 밥을 해서 그 죽을 퍼서주는 일을 열심히 하고 계셨대요. 그랬는데 어느 날 한참을 하다 보니까 회의가 들더랍니다. 아니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지 않고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죽 만들어서 퍼주면 이게 되는가 하는 그런 회의감이 들어서 있는 중인데, 어느 날 이렇게 죽을 퍼주고 있는데요, 길게 줄을 쓴 거린들이겠죠, 노숙자들이겠죠. 제일 뒤에서 어떤 분이 그릇을 들고 나오더래요. 그러고 나와서 그 사람 이름이 뭐더라 기억이 안 나요. 뭐라 그럴까, 뭐 아무 이름이나, 아베는 너무 나쁘네요. 더 좋은 사람 하나 있으면 좋겠네요. 아베밖에 생각이 안 나니까 일본의 나쁜 놈. 그래서 아베야 나 죽 한 그릇 다오. 그래서 쳐다보니까 예수님이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는데 깨보니까 꿈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느님이 나에게 명하신 일이구나 하고 그때부터 열심히 그 없는 노숙자들을 위한 모금을 해서 죽 끓여서 밥을 해주기, 이 운동을 벌인 일본의 국제기하대책기구의 창시자라 그럴까, 그분을 만나서 얘기를 들으시고는 나도 한국에 가서 하겠다 하고 무슨 조직을 만든 게 아니라 바로 아버지가 나가시던 기독동신회, 그 다음에 아버지가 이렇게 같이 협력하시던 풀무원 회사하고 풀무원 농장을 다들 구별하실 수 없으시죠. 풀무원 농장은 50년도 더 전에 아버지께서 기독교 공동체로 시작을 하신 농장이에요. 그리고 후에 유기농업을 시작하신 데기 때문에
아버지의 풀무원 농장은 기독교 공동체이자 유기농업의 시작이 된 농장 이렇게 되고요. 보통 분들이 알고 있는 풀무원은 오빠가 만든 회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빠가 제일 억울해하는 것이 오빠를 풀무원 2세 이렇게 나온대요. 인터넷을 치면요. 오빠는 풀무원 창업자거든요. 그런데 풀무원 2세, 원경선 1세, 원혜영 2세 하고 나온다고 오빠가 아주 억울해하던데 풀무원 회사는 오빠가 자기가 먹고 살려고 만든 회사이고요. 식품회사. 물론 그 시작은 자기가 맨날 데모하다가 감옥 몇 번씩이나 갔다 오고 그래가지고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이거 아버지 농장에서 나오는 유기농산물을 갖다 팔면 먹고 살고는 있겠다, 할 수 있겠다 하는 자기 개인적인 것도 하나 있고요. 그때 아버지가 처음으로 유기농업을 시작하시니까 팔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가 아이고 아버지 거 이거 팔아드려야겠다 하는 마음에서 1톤짜리 트럭을 사서 그 당시 압구정동에 현대 아파트가 처음 들어섰을 때예요. 그래서 그 앞에다 조그맣게 풀무원이라고 매장을 써서 가게를 놨는데 거기에서 두부 콩나물을 조금씩 만들어서 판 것이 완전히 대히트를 쳤던 거죠. 그렇게 해서 오빠의 풀무원 회사가 승승장구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빠가 만든 개인 회사인 풀무원 회사하고 아버지가 오래전에 세우신 풀무원 공동체를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유기농업의 시장 얘기는 오빠의 풀무원 회사하고는 전혀 다른, 물론 정신적으로는 통했겠죠. 아버지하고 아들이 통하기도 했었고 풀무원이 그 유기농 식품을 취급하는 어떤 그런 정신을 잃지 않고 하느라고 애는 썼고, 지금은 이제 오빠가 정치를 하면서 그 풀무원 회사는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 때부터 또는 풀무원 회사를 세울 때에 돈을 그냥 다 대줬던 친구 남승우 사장, 지금은 사장 그만둔 지 몇 년 됐고요. 그분한테 이제 넘기고 오빠는 정치인으로 들어갔던 거고, 그 사장이 지금은 은퇴하고 아들한테 넘겨준 것이 아니라 직원으로부터 성장한 임원에게 사장 자리를 물려주었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그렇게 할 때 화제거리도 되긴 했는데, 어쨌든 그것은 오빠가 시작한 풀무원 회사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풀무원은 농장입니다. 아버지의 풀무원 농장인데 그 아까 기아대책기구 제가 왜 이쪽으로 돌아갔나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버지가 일본의 기아대책기구의 활동을 보시고 한국에 돌아오셔서 모금을 해서 일본으로 보내야겠다 해갖고 당신이 지도자로 계시는 기독동신회에서 모금을 했고요. 또 하나 풀무원 회사의 직원들에게 돈을 거두셨어요. 그래서 이제 직원들한테 아버지가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특강을 해주셨는데 어느 날 이러셨대요. 아버지한테 나 냉면 좋아하는데 나한테 냉면 한 그릇 사줄 사람 손 들어보라 그랬대요. 그래 거기에서 아버지 강의를 들은 모든 분들이 손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래 그러면 냉면이 그때 한 그릇에 5,000원이었나 봐요. 10,000원씩 내달라. 그러면 나한테 냉면 2그릇을 사주는 거다. 그러면 그 돈을 일본 국제기아대책으로 보내겠다. 이렇게 해서 돈을 모은 거예요. 그랬더니 풀무원 직원들이 임원들이든 임직원들이 모두 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기쁘게 돈을 냈다는 거죠. 어떤 직원이니까 뭐라 그럴까, 직원이 임원도 있지만 현장 직원도 있는데 어떤 직원은 자기가 버스를 안 타고 걸어서 그 돈까지도 보태서 아버지한테 모금하는데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을 일본 국제기아대책에 보내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한국의 목사님들이 일본에서 우리 조직적으로 만들어 보자, 한국에도 국제기아대책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하니까 일본 국제기아대책 그 책임자인 목사님이 아버지한테 연락을 하신 거죠. 한국의 어떤 목사님들이 기구 그걸 만들겠다고 하는데 괜찮냐, 당신이 허락을 해주면, 제 아버지께 드린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목사들하고 같이 정식으로 한국
국제기아대책기구를 발족하겠다 하니까 아버지가 이러셨대요. 꽁 잡는 게 매 아니냐. 누가 나서든지 나서서 하면 되지 않냐. 라고 해서 한국국제기아대책 만드는데 적극 협조를 하시고, 그러니까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가 생기면서 아버지한테 와서 부회장 해주세요.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셨던 건데, 이야기가 딴 데로 나갔습니다만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이 유기농업도 일본에서 사실은 일본의 고다니 주니츠 선이라는 분이 일본의 유기농업을 시작하시고 애농고등학교라는 농업고등학교를 창립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애농이라든지 그 밖에 몇 가지 잡지를 내던 분이셨어요. 아버지가 그분 잡지를 읽으시고 너무 감동을 받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꼭 만나겠다 했는데 그러던 중에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에 어떤 일이 있어서 가셨어요. 갔다가 그때가 언제냐면 74년도예요. 1974년에 미국 유니온 신학교에 갔다가 오시면서 일본 그분이 사는데 오사카 근처에 아이메가 제가 정확하게 이름을 못 외우는데 그 동네를 찾아가신 거예요. 그때는 아마 전화도 잘 안 되고 연락도 안 됐던 것 같아요. 무조건 그 동네를 찾아가서 뭐 미리 편지야 드렸겠죠. 언제쯤 간다고. 그리고 두 분이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셨답니다. 그랬는데 고다니 선생님이 그 일본에 유기농업 시작하신 분이세요. 내가 한국에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 사람들이 나를 한국으로 초청했는데 나는 가고 싶은 생각이 한 번도 안 들었다. 근데 당신이 나를 초대해 준다면 의미 있는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니까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그러면 내가 당신을 초대하겠소 하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분하고 말씀을 나누고 한국에 돌아와서 그분의 초청 절차를 밟았던 거죠. 그렇게 해서 그분이 우리나라에 오시게 된 게 언제였냐면 그 다음에 1975년 9월이에요. 제가 그걸 어떻게 기억하냐면 그때 제가 대학 1학년생이었는데 학교를 오가면서 그때 어머니가 사람들 밥을 하느라고 엄청 애를 쓰셨거든요. 그때 현미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막 현미밥을 시작해서 어머니가 농장 공동체 식구들 현미밥 하는 것도 힘들어 쩔쩔매고 계시는데 갑자기 40명들을 그거를 4박 5일간 밥을 30세끼를 해먹여야 되잖아요. 잠자리도 봐줘야 되고. 지금은 여기저기 그냥 그럴듯한 숙소가 지자체에도 세워지고 많지만 그때는 숙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 어떻게 하셨냐면 안 쓰는 소집이 있었거든요. 그 소집을 부랴부랴 소집에다 마루를 깔아가지고 거기를 강의실로 만들고 어떻게 했나요? 강의실을 만들고 거기에서 밥도 먹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잠도 자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밥 세끼를 현미식으로 하느라고 현미 압력솥이 제대로 안 나왔을 때거든요. 엄청 어머니가 애를 쓰셨는데 제가 어머니를 도와서 학교 가기 전에 열심히 아침밥을 하고 오후 수업 끝나면 돌아와서 같이 식사 준비를 했던 생각이 이렇게 나는데요. 그렇게 해서 고다니 선생님이 가을 9월 언젠가를 김포공항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김포공항으로 마중을 나가서 농장으로 모시고 와서 하룻밤 주무시고 그 다음에 한 닷새인가 6일인가 전국을 순회하신 거예요. 고다니 선생님이. 그분은 한국에 오면 반드시 무엇을 하시냐 하면 강의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죄를 하세요. 내가 직접 가담한 것은 아니지만 일본이 우리의 윗사람들이 아니 우리의 뭐 동료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일본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죄한다 하고 깊은 절을 하고는 강연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거는 그분 다음에 새로 된 애농회 회장들도 한국에 오면 반드시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저지른 큰 죄악에 대해서
사과한다. 사과가 아니죠. 사죄를 한다고 하고 꼭 절을 하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고다니 선생님은 나는 한국에 가면 절대로 관광은 안 하겠다. 다들 관광을 시켜드리잖아요. 관광은 안 하겠다. 그 대신 시간을 주면 한국의 농촌을 한 바퀴 돌아볼 수 있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 강연을 제대로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분을 모시고 둘째 날부터 홍성 풀무학교를 가셨고, 그때 홍성에는 그 학교를 풀무학교로 이끌던 분이 무교회에, 요즘은 지금 갑자기 그분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풀무학교를 만드신 분이세요. 그래서 거기 가서 하루 강연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임실로 내려가서 또 임실에서 그때게 벨기에 신부님이 와서 우리나라 최초의 그 사냥 치즈를 만든 걸로, 임실 치즈가 우리나라 최초의 치즈예요. 거기 가서 그 지신부님을 만나고, 또 어디를 가고 또 강릉에 안창호 사모님인가 목사님이신가 그분들 하는 데를 또 갔다 오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4일 동안 전국을 돌고 그 다음에 부천에 있는 풀무 농장으로 다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자세한 얘기를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아버지가 99세 되셨을 때 그걸 백수라 그러더라고요. 신백자를 써서 머리가 하얘진 일백자에서 위에 하나 일자를 빼면 신백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99세일 때 백수인데, 그때 아버지 백수를 해드릴 때 일본에서 누군가가 알려드려서 아버지한테 감사 인사장을 보내면서 고다니 선생님이 한국을 방문하고 가서 쓴 한 10장짜리 한국 방문기라고 하는 것을 어딘가서 찾아서 복사본을 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홍순명 풀무학교에 오랫동안 교장을 하신 홍순명 선생님한테 부탁드려서 번역을 해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고 여기저기 싣고 했는데, 거기에 그 자세한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내가 원경선 선생을 만났을 때 한국에 초청해 달라고 한 것은 이분이 참 기독자이자 실천을 하는 참 신앙으로 보았기 때문에 초청해 달라고 했다. 이런 소리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한국의 농촌을 다 돌아보면 그 다음에 갖는 4일간, 5일간의 강연에서 좀 더 알찬 강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게 요청을 했다. 그런 기록이 자세히 나와 있는 거예요. 하여간 일본 분들은 기록하는 데는 아무도 따를 수가 없죠. 그래서 그 한국 방문기를 보고 제가 자세히 알았던 거고요. 그래서 다시 그 75년 9월로 돌아가면, 그래서 그 기록에 또 어떤 게 나오냐 하면은 의자가 그냥 온갖 의자가 그냥 몇십 개가 놓여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그 많은 의자가 어디서 나겠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의자 뭐 여기저기서 의자를 주워다 모으셔갖고 그 한 40개 가까운 의자가 완전히 제가끔 의자, 그 의자를 봤을 때 이분이 또 그렇게 감동을 하셨는가 봐요. 그러면서 한국 방문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번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실 거라고 기대하는 마음이 들더라.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어쨌든 4박 5일 동안 유기농업에 대한 강의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유기농업이 됐건, 그때는 유기농업이 됐건, 어떤 일이거는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고다니 중이치 선생님도 신앙 위에서 쓰지 않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새벽 첫 시간은 아침 뭐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일반 교회식으로 말하면은 새벽 기도회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뭐 새벽 기도회란 말을 우리는 쓰질 않았으니까 아침 예배를 본 거죠. 아침에 2시간 동안 고다니 선생님이, 그분은 무교분이세요. 고다니 선생님이 설교를 하시고 아버지가 통역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4박 5일 동안 유기농업에 대한 강의와, 또 시작할 때는 반드시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고 끝날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새벽부터 밤중까지 5일 동안 강의를 들은 거예요. 그분의 말한 요점을 대충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일본에서 그 당시에 공해병, 있다 이 병, 아프다 병, 수은 공해로 해서 했던 병, 또 미나마타 병, 이런 것 때문에 일본에서 또는 일본 농촌에서, 일본 공장 지구에서 공해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얼마나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가 하는 그 현실을 자세히 얘기를 해주시고요. 고단히 쓰는 말씀이 당신이 보기에 한국은 일본을 10년 후에는 뭐든지 쫓아오더라. 10년 있으면 한국에서도 똑같은 공해병이 나타날 거다. 지금이라도 돌아서라. 농약 치고 화학비료 치고 제초제지는 죽음의 농업에서 지금이라도 돌아서라. 그렇게 되면 내가 또는 일본이 한국에 저지른 죄를 조금이나 갚는 게 되겠다 하고 간절히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모였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아버지가 그러니까 초통한 분들이에요. 첫 번째는 아버지가 지도자로 계셨던 그 평신도 모임인 기독동신이에요. 이게 영국에서 시작된 브레드른 애셈블리라고요. 그쪽 분들 또는 또 무교회 분들도 또 많이 오셨고 여기저기 아버지가 알고 계시는 분들한테 이 특별한 강의가 있으니까 오시오. 4박 5일 동안 짐 싸들고 오시오 그런 거예요. 본래 아버지는 누가든지 그냥 사방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강의를 듣고 해야 하시는 게 아버지의 어떤 스타일인데 그때는 5월씩이라 되는 강연인데도 올 사람 오셔 해갖고 그 당시 36명인가 오셨다 그랬어요. 그렇게 오셔서들 4박 5일 고단희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는 엄청 감동을 받으신 거죠. 그때 이제 제 남편이 풀먼 연수생이었기 때문에 같이 참석을 했는데 그때 26인가 7살이었대요. 가장 젊은 이제 사람이었겠죠. 그렇게 하고 그 모임이 끝나고 나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그 끝나고 나서 이제 아버지께 부탁을 드린 거죠. 고단희 선생님을 한 번 더 초청해 주세요. 한 번 더 얘기를 드립시다. 한 건데 농민들이 그때 9월에 온 것도 어려운데 그러면 다음에 1월이 제일 한가한 때니까 1월에 고단희 선생님 한 번 더 불러주세요 하고 요청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5개월 후에 1976년 1월 날짜는 제가 기억 못합니다. 그때 다시 고단희 선생님을 초청해서 제2차 모임을 가졌고 그 5일간의 모임 후에 한국 기독교라고 할 수는 없죠. 최초의 유기농업단체인 정농회가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그때에 닷새간의 강연을 듣고 그리고 고단희 선생님은 닷새 동안 쉬지 않고 혼자 강연을 하셨으니까 피곤해 하시니까 아버지가 저를 불러서 가서 얼른 자리를 받으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단희 선생님 자리를 받으러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남은 그 40여 명의 한국 사람들이 거기에서 뭐라 그럴까 회의를 한 거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다 막 건너뛰었는데 가을에도 그런 모임을 그렇게 가졌던 거고요. 근데 그 모인 사람들이 아버지가 계셨던 기독동신의 사람들, 또 무교회 분들, 또 뭐 전국의 이런저런 전부 다 기독교 계통의 분들이 오셨던 거예요. 이번 두 번째 모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두 번째 모임이 끝나고 그리고 이거는 남편한테서 들은 얘기예요. 끝나고 그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도 이제는 이런 그 당시는 뭐 76년이니까 대부분이 농부였던 분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진 죄인지 모르고 이렇게 농약 치고 제기초제 치고 화학비료 치는 농사를 해왔는데 우리도 이제 돌아서겠다. 그러면 우리도 회를 만들자라고 해서 이제 그 자리에서 이름이 고모가 됐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놓은 거는 정농회, 바를 정자, 농업농자, 바른 농사로 정농회를 내놓았고 그 다음에 또한 다른 사람이 내놓은 것은 한국 애농회래요. 그때 사람들이 애농회에 너무너무 감복을 했기 때문에 한국 애농회를 모두 다 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수로 하기로 했는데 정농회 손든 사람은 몇 명 안 되고 거의 다 한국 애농회를 손들어서 통과하려고 할 때 아버지께서 안 되겠는지 일어나시더래요. 저는 고단희 선생님을 모시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마지막 그 장면을 못 봤어요. 그랬는데 그때 아버지가 일어나셔서 길게 보자. 왜냐하면
하면 한국 정롱회라고 하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다음 세대들이 물려받을 텐데 이건 일본의 애농의 한국 지부처럼 보인다. 우리가 애농의 지부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생각을 다시 해보라 하니까 거기 참석한 40여 명의 사람들이 듣고 보니까 옳잖아요. 그러니까 맞다. 원정 선생님 맞다. 말씀이 맞다 하면서 정롱회로 그 자리에서 바꿔서 통화를 시켰답니다.